안녕하세요. 언제나 야무진 정보와 함께하는 슬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어딜 돌아다니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살은 찌는데 또 위스키는 마시고 싶고, 또 그렇게 마시고 싶은 위스키 벌컥벌컥 맨날 마시다 보면 통장은 텅장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성비 위스키를 가지고 왔는데, 가성비 위스키야 너무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위스키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일본에서도 판매하고 있는데 일본보다 더 한국에서 저렴한 위스키를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당연히 저가에 포지션되어 있는 위스키이기 때문에 고급지거나 맛이 아주 화려하거나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데일리로 그만큼 마실만 한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한국에서 저렴한 축복 같은 위스키인지, 아니면 역시 그럴만 하다라고 생각될 만한 위스키인지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그 위스키는 바로 더 글렌리입니다. 더 글렌리, 제가 작년쯤에 위스키 유튜버들을 쭉 보면서 일본 위스키 유튜브에서 한두 편 정도 이 글렌리를 리뷰하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 같긴 했었어요. 그런데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데일리샷에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가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16,900원인가? 그 정도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가 위스키의 어떤 기준점이 한 1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위스키는 어떨지 하고 옛날 봤던 그 유튜브를 다시 봤더니 일본에서는 3,000엔대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명 위스키 유튜버가 3,000엔대의 가성비가 아주 좋은 위스키라고 소개를 해가지고, 아니 3,000엔대에도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16,000원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럼 맛이 어떨지, 일본의 3,000엔대의 가격이 맞는 건지 우리나라의 16,000원대의 가격이 맞는 건지 제가 바로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넘어가요. 자, 이 병 모양은 글렌리라고 하는 이 범선이 있습니다. 이 범선 이름인데, 그 범선을 축하 혹은 뭔가 기리기 위해서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진 위스키고요. 그래서 이 표지에 글렌리 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글래스고에 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배치 2번 리미티드라고 써 있어서 이게 다 끝나면 배치 3번으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자세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뒤에도 이 범선 배에 대한 설명이 쫙 있고, 밑에 오히려 작게 본인들 증류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보면 위스키 100%라고 써 있는 걸로 봐서는 카라멜 색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색깔을 보면 꽤나 먹음직하게 노리끼리한 황금빛에 조금 더 진한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향기 한번 맡아볼게요. 꼴없쇼. 자, 이거 블렌디드 위스키인데요. 알코올 치거나 40도라고 막 알코올 팍 치고 막 코에서 하는 그런 건 없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향기가 들어오면서 고소한 곡물 향에 시원한 약간 시트러스함도 살짝 들어오고요. 쉐리는 특별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버번 캐스크 같은데, 전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위스키 향 같은 약간의 오크 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향이나 임팩트가 막 세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그냥 무난하게 코에로 이렇게 들어오는 향은 무난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고소하니 달달하니. 자, 그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술까? 처음 마시면 직관적으로 달달한 느낌보다는 굉장히 생각보다 밸런스 있게 들어오는데, 달달하니 약간의 꿀 같은 뉘앙스와 함께 같이 들어옵니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짠맛도 살짝 있는데요. 생각보다 아주 부드럽고 오일리하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넘어가는, 부드럽고 굉장히 마시기 편한데요. 상당히 마시기 편하고 괜찮네요. 피니쉬에서 스모크가 살짝 올라옵니다. 살짝 올라오는데 이거는 예민하게 막
잡아내려고 잡아내야지 느껴지는 정도고, 이 오크 나무 맛하고 이 스모키하고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거라서 억지로 막 잡아내려고 하지 않으면 모를 수준으로 살짝 지나가는 정도입니다. 딱 이거다라고 막 무슨 과실향이 뿜뿜하고 뭐가 이렇고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막 그냥 뭐 니트로 마시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또 이 부분에 굉장히 강자의 자리를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위스키가 있습니다. 바로 그란츠 트리플 우드입니다. 그란츠 트리플 우드야 뭐 워낙 유명하니까 따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가볍게 설명을 하자면 글렌피딕의 회사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에서 만들어낸 조금은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위스키 라인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렌피딕의 상징 같은 요 삼각형 병 모양도 본인의 정체성을 잘 말해주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굉장히 높은 위스키입니다. 그란츠 트리플 우드가 예전에 여러 가지 다른 라인들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라인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일본에서는 그란츠 12년 그리고 그란츠 트리플 우드 이 두 가지가 코어 라인업으로 발매를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이 그란츠 트리플 우드 2,000엔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홈플러스나 마트,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도 700ml짜리는 한 16,000원대, 그리고 1리터 용량은 한 19,900원대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거 역시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좀 저렴하다고 할 수 있고, 16,000원이란 가격대 형성, 바로 글렌리와 아주 라이벌스럽게 비슷한 가격대죠.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맛을 봤었는데 그란츠 같은 경우는 딱히 잡아낼 게 없다 싶어서 일단 두고 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이볼을 좀 타먹다 보니 요만큼 절반 정도 남아있습니다. 에어레이션이 잘 돼 있는데 이것도 오늘 다시 한번 맛을 볼게요. 제 옛날 기억으로는 그란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니트보다도 그냥 하이볼로 탔을 때 가쿠빈보다 훨씬 더 본인의 개성도 있고 위스키로서 정체성이 살아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니트로 다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자, 영상이 날라가가지고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글렌리 그란츠, 자, 그란츠 트리플 우드. 향에서는 좀 더 그 글렌리보다 밝고 화사한 약간 꽃향기? 과일향 쪽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역시 알코올 치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거 그란츠가 어느 정도 에어레이션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처음에 또 따였을 때도 그렇게 알코올이 팍 치거나 뭐 그런 거는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가볍고 아주 상쾌한 쪽의 향이 가깝네요. 그에 반해서 글렌리는 확실히 무겁고 달큰하고 굉장히 바닐라스럽습니다. 카라멜 바닐라? 버번까지는 가지 않지만 훨씬 더 묵직한 그런 달큼한, 무게 있는 달큼함. 이 그란츠는 밝고 화사합니다. 자, 일단 그럼 한번 마셔볼게요. 술카. 밝고 화사한 만큼 입안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막 확 하진 않고, 역시 입안에 들어오는 느낌도 가볍고요. 특별히 뭐 어느 쪽으로 딱 찍을 만한 그 맛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구수한 곡물 맛과 함께 적절한 단맛, 그리고 딱히 입안에 거칠 것 없는 그냥 마시기 편한 위스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에 반해서 정말 글렌리는 달고나에 그냥 캐러멜 달고나를 그냥 태워놓은 그 설탕 그 자체를 그냥 여기다 때려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무게감 있고 묵직한 달콤함, 캐러멜 그 잡채,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요거 글렌리 하이볼로 한번 타서 마셔보겠습니다. 자, 글렌리 하이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셔볼게요. 술카. 야, 이거는 뭐 니트를 마셨을 때랑 거의 그대로네요. 네, 묵직한 그 캐러멜 달콤함, 그게 거의 그대로 와서 자칫 야, 이거 뭐 버번이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데 버번만큼의 나무 맛이나 뭐 매운맛이나 이런 건 없고 굉장히 버번에서 이게 안 좋은 맛들을 걷어내고 캐러멜의 그 달콤함만 잘 취해 놓은 그런 위스키 같은 맛이 납니다. 나쁘지 않네요. 하이볼도 막 엄청 특색이 있어서 이거 추천 뭐 이렇지 않지만 하이볼로 했을 때도 뭔가 퍼포먼스가 죽지 않으면서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맛 괜찮습니다. 야무지주?
자, 이렇게 그란츠 트리플 우드 더 글렌리. 오늘은 이 일본에서 3,000엔대에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더 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글렌리를 리뷰하면서 비슷한 저가형, 일본보다 저렴한 위스키로 그란츠도 함께 리뷰를 해봤는데요. 글렌리 현재 우리나라에서 16,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16,000원이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2만원을 넘어간다면 그때는 또 다른 선택지들, 예를 들면 페이머스 그라우스라던가 이런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16,000원대에는 충분히 가성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커티삭 프로히비션에서 쉐리를 싹 뺀 맛입니다. 네, 쉐리를 싹 뺀 맛이어서 정말 그 캐러멜 일변도라 비교적 단순한 맛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진 않다. 예, 마치 무슨 감자튀김이 감자랑 기름 맛밖에 사실 안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맛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글렌리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하지만 가격이 더 올라가면 문제고, 일본에서의 3,000엔 그거는 네, 일본인들이 어떤 취향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격 설정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의 16,000원 가격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란츠 트리플 우드가 요 가격대, 요 저렴한 위스키들 사이에서 발군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글렌리랑 저는 그란츠랑 비교한다면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취향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발렌타인을 좋아하냐 아니면 뭐 시바스를 좋아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으로 보자면 글렌리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란츠는 좀 더 밝고 어떤 과실향의 어떤 그런 무난한 어떤 맛이 있다면 글렌리는 싱글 몰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캐릭터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란츠에 아주 강한 라이벌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이 저가 위스키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저가 위스키 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그거는 구매자들의 어떤 또 평가가 나중에 따라와 보면 알겠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글렌리와 그란츠 트리플 우드 맛봤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